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오늘 저희는 아주 특별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19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토론회인데요. 이미 많은 언론이 예고한 것처럼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현재로서는 그 결론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인용이 된다면 헌법에 따라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깐깐한 유권자들의 꼼꼼한 선택을 위해서 대선 예비 후보들을 모시고 각각의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민주당 선관위가 사전에 지정한 추첨 순에 따라서 각 후보들을 소개할 텐데요. 인터넷 TV로는 오마이TV가 최초로 생중계하는 대선 후보 토론인 만큼 우선 댓글로 많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문재인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희정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성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네, 최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간략한 토론 순서와 규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자유발언, 공통질문, 그리고 주도권 토론, 그리고 언론사상으로는 처음으로 해보는 페이스톡 시청자 질문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토론은 가급적 자유롭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안배에서 상대방에게 최소한 30초 이상의 답변 기회를 남겨놓고 마무리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너무 바투게 시간 배분을 하시면 사회자 재량권으로 약 30초간의 발언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선관위 추첨 순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부터 2분 자유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이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제재가 시작됐고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불공평과 불공정이 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들로부터는 기회와 꿈을 빼앗고 있습니다. 재벌은 투자할 곳이 없고 국민은 돈이 없고 청년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어때야 할까요? 좋을 때는 앞에서 지도하고 힘들 때는 국민의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눈치를 보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국민에 앞서서 지도와 나침판을 들고 숲을 헤치고 길을 열어야 합니다. 강력한 지도력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드 배치가 철회되고 4대 강국과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를, 재벌의 횡포가 억제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평한 나라를, 걱정 없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는 나라를, 제 시간에 퇴근하고 휴일을 가족들과 즐기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는 나라를, 광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이 나라는 물려받은 유산이나 세력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평가받는 그런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은 그런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능한 상속자의 시대가 아니라 유능한 개척자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이 하면 여러분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네. 이재명을 기대해 주십시오. 네, 2분 발언 순서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잘 준비된 대통령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조기 대선 치러야 하고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게다가 인준 절차,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서 총리와 내각을 장관들을 임명해서 내각을 구성하는데 적어도 한두 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지금 정부와 동거하는 정부를 꾸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 혼란 수습하고 우리 안보와 외교적 난제들 풀어내고 또 경제 위기 극복해내고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빠르게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책과 인적인 진용은 물론이고 적어도 초기 100일 정도의 로드맵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만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국정 경험 가지고 있고 국회 경험 가지고 있고 또 당을 운영하면서 우리 당을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바꿔낸 그런 경험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교훈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잘 준비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대로 준비된 대통령 잘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해진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다음은 안희정 후보의 순서입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희정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2016년 10%에 입박하는 청년 실업률, 모두가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는, 의회와 정치는 아무런 해결책도 대안도 만들고 있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발목 잡기와 정쟁으로 날이 새고 날이 지고 있습니다. 구한말 나라의 위기가 이랬을까요? 이제 이 위기를 헤쳐나갈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방정부를 그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충청남도 극단적인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도 충남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지난 7년 내내 수위를 지켜왔고 최근 1년은 항상 1등을 지켜왔습니다. 그 비결은 우선 경청하고 대화하고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통합의 리더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자로서 법과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서 축적된 민주주의 리더십에 저는 그 비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저는 호감도와 국정 운영 능력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시대가 마주한 수많은 과제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갖춘 저 안희정을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성 후보의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 고양시장입니다. 지난 1차 토론회 때 분에 넘친 성원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시절 이후 10년 만에 인터넷 검색 1위도 해봤습니다. 댓글에는 듣보잡이었던 최성 후보 토론회 없었으면 여전히 투명 인간이었을 거다, 이런 놀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분 좋았습니다. 아직도 저 최성이 누군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 소개 올리고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최성은 빛고을 광주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성사시켰던 주역이었고 IMF 외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7대 국회의원을 거쳐서 백만도시 고양시의 시장이자 또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헌재 위원님들 꼭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결의해서 국민 통합을 일궈 주십시오. 그리고 이 와중에 국정원의 헌재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대 보수 정권에서 전개됐던 북풍, 총풍, 각종 색깔론 이걸 저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황교안 대행은 즉각 조사를 해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앞으로 국정원이 이번에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의 중단 그리고 국정원 폐지를 통해서 앞으로 해외 경제 정보 대북 정보만을 전담하는 통일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성 후보의 모두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공통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마이TV는 모두 3가지의 공통 질문을 사전에 후보들께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진행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특검 연장이 통과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도 주장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물 건너갔습니다. 야권에서는 이것이 모두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의 개혁 발목 잡기가 계속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중요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 해법을 갖고 계신지 각 후보들께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최성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 최성은 그동안 청와대, 국회 그리고 재선 시장으로 있으면서 야오당과 시민단체의 이런 단일 후보로 있으면서도 혁신과 통합도 일구었지만 항상 중도, 보수 함께 시정과 국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촛불 민심에 나타난 민생개혁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더불어민주당의 독자적인 집권이 아니라 또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의 야합적인 대연정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하는 개혁적인 야3당의 공동정부 수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반드시 탄핵 인용이 만장일치로 합의되어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런 국정농단 세력들을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3당 개혁 정당 간의 협의체를 꾸려서 자치분권 개헌 그리고 어떤 개혁 입법을 관철시킨 것과는 합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혁신과 또 적폐 세력에 대한 청산과 동시에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민 대통합은 국회에 있을 때는 국회개혁 초선연대 대표로 활동을 했고 또 고향 시정을 역임하면서도 진보와 보수, 중도를 아우러내는 개혁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미국식 연방제에 준하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자치분권을 통해서 대통령제의 제왕적 폐단 그리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정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 최성에게 맡겨주시면 혁신과 대통합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초 남겨주셨는데 괜찮으시죠? 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10초 전에 네 한번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연 민주당 혼자 이 선거에서 이긴다고 한들 과연 여소야대의 이 정치력만으로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국정개혁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야권 연합정부를 만들어야 비로소 그나마 과반수를 가지고 제대로 된 국정개혁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야권 연합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촛불 민심이 참여하는 촛불 대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산해야 될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겠다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저들의 발목 잡기를 피하기 위해서 발목이 아니라 온몸을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 기득권자들과 전부 손을 잡아서 소위 기득권 대연정을 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주변을 보면 모두 기득권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나라는 가난한 소수, 다수의 국민들이 소수의 강자들로부터 해방돼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 민심이 바라는 바는 과거에 대한 명확한 청산과 공정한 새 질서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도 국회가 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국회가 어쩔 수 없이 탄핵을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단 야권 연합정권을 만들어서 기본적 과반수를 만든 다음에 그에 기초해서 발목을 잡는 잘못된 세력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손을 잡고 국민의 힘으로 돌파해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가진 강력한 권한들도 물론 행사돼야 되겠죠. 네. 그러나 뿌리는 결국은 국민들입니다. 국민이 힘을 합쳐 탄핵을 했듯이 야권 연합정권을 만들어서 국민의 힘으로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분. 자유한국당도 탄핵이 인용되면 받아들이고 통렬한 방송과 함께 국민들과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 이후에도 지금 같은 그런 태도를 계속한다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서 더 이상 존속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탄핵을 추진해온 세력들도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면 그것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앞으로는 국민들의 어떤 분열과 치유,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여야 간의 협력 정치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적폐청산에 동의하는, 함께할 수 있는 지금의 야권 세력과는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야권 세력과는 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을 달리하는 정당들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아주 상설화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타협 때문에 우리가 적폐청산과 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우리 사회 대개혁이라는 그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나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1초 남겨두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우회 정치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이뤄내는 일. 그래서 우회 정치의 가장 강력한 다수파와 새로운 대통령이 협치를 통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 그게 제가 제안한 연정, 대연정의 제안의 본질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서 조사했던 바처럼 의회에서의 다른 정당과의 연합정부의 구성에 대해서 무려 73%의 국민들이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하고도의 연합정부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국민은 37%에 이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국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떠한 법안 하나를 지금 통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볼까요?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특검법 연장, 선거 연령,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법정 근로시간 단축 다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와 지금 3년을 앞으로 더 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이 헌법이 작동을 하려면 의회의 가장 강력한 다수파 형성을 위해서 국가개혁 과제를 합의하는 전제로
의회에 가장 강력한 다수파를 형성해 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저의 이 제안이 이제 야권 연정에서부터 연정의 길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수준까지 저는 이 논의를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원칙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국가를 개혁하는데 그 개혁 의제를 놓고 의회에 가장 강력한 다수파를 형성해내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연정 꾸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의회의 협치 정신이야말로 네. 이 개혁 과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되게 많은 분들은 양극화 문제를 꼽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득 불평등, 임금 불평등 문제를 가장 많이 거론하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 대안, 어떤 대안이 있을지 후보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안희정 후보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첫째,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물주의의 건물주란 말이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보다 부동산 자본소득이 우리의 근로의 소득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범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이웃들이 허탈감에 빠지고 대기업과 공무원만 그 직종만 희망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두 번째는 노동시장 안에서의 차별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남성과 여성 노동 시간의 차별 등이 그것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전체 노동소득을 키워내야 합니다.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의 중소기업 일자리는 청년들과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좋은 소득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전폭 지원하고 금융지원과 마케팅,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끌어올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들어 우리 일터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불평등의 문제는 공정한 시장 경제와 일터 민주주의가 확립되어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해고, 징계 등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노동법원을 신설하고 개별 기업 단위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4대 보험 강화와 사회안전망을 높이는 것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살 수 있고 그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몫이 커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최성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촛불 민심의 핵심은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최순실과 같은 1%의 특권층만을 위한 특혜적인 국정 운영이 아니라 99%의 땀 흘려 일하는 서민을 위한 공정한 사회입니다. 소득상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 최성은 첫째, 재벌을 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부터 정경유착을 통해서 공룡과 같은 이러한 성장을 해온 황제적 재벌 구조를 해체하고 개별 대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벌의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순환출자 금지 등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성과 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보호 특별법을 제정해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둘째, 저 최성은 비정규직 문제를 전격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전체 노동자 중에서 약 900만 명인 이 비정규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고 비정규직 부담금제와 신분 불안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저 최성은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서 이미 고양시가 실시하고 있는 생활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부터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득상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1%의 특권층을 위한 사회가 아닌 99%의 서민을 위한 공정한 대한민국, 촛불 민심이고 저 최성희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최성 후보님 4초 남겨두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불평등의 해소입니다. 여러분이 잘 못 사는 것은 힘든 것은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정부가 강자와 재벌의 편을 들어서 다수의 약자를 핍박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대기업 재벌들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대기업들에 쌓여 있는 그 엄청난 산의 유보금들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즉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감세를 처리하고 대기업들의 부담을 늘려서 그 세금으로 우리 국민 다수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몫을 늘려야 합니다. 2천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바로 국민들입니다. 이 국민의 가계소득을 늘려야 구매력이 늘어나고 그래야 기업도 투자할 상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돈이 한쪽에 너무 몰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양극화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80%에서 무려 62.8%까지 떨어져 버린 노동소득 분배율을 70%까지는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점점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결국은 대공황을 맞을 겁니다. 이 대공황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으로 증명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증세, 대기업의 독점의 해체, 노동자들의 보호, 그리고 복지의 확대입니다. 이재명은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서 마련된 돈으로 국민의 복지를 확대할 겁니다. 현재 있는 국가 예산을 아껴서 28조 원으로 국민 2,800만 명에게 그 취약자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을 지급할 겁니다. 가계소득 증대가 경기 회복의 길이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네. 말만 하지 아무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불평등 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득 상위 10%가 차지하는 전체 소득 가운데 비중이 5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하위 90%에 해당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이런 소득 불평등 또 양극화 해소는 결국 일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또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높여서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겠습니다. 국민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어나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입니다. 국민 세금을 땅 파는 또 4대강 사업 같은 거 하는 그런 토목공사가 아닌 국민 일자리 만드는 데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족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릴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상시지속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공정임금제 실시 또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청년고용 촉진수당 신설하고 기초연금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3초 남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오늘 굉장히 비교적 순조롭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 굉장히 만족스러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월 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제도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완성됐다고 민주정부 10년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제도적 민주주의마저 후퇴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캐캐묵은 과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 촛불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에서 불가역적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불가역적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최근에 국정원은 물론 사실무근이라고 주장을 하고 반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지금 국정원의 헌재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국기문란 그리고 또 헌정문란 범죄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즉각 엄정한 수사에 나서서 사실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주범들은 권력기관들입니다. 특히 청와대, 검찰, 국정원이 적폐를 만들어온 그 주범들입니다. 국정원의 적폐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사찰, 선거와 정치 개입, 또 간첩 조작, 종국몰이 이렇게 해온 국정원의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해서 국정원을 미국의 CIA처럼 대북, 해외 테러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그렇게 개편하겠습니다. 검찰은 무소부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서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문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책임 총리제 또 책임 장관제를 강화해서 청와대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퇴근길에 시민들과 만나서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안희정 후보의 답변 순서입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그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통치력이란 이름으로 대통령이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이거 극복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우리 문 후보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자고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이 제왕적 대통령제, 요 권력의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통령이 통치력이란 이름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통령제에 대한 우리의 낡은 태도를 저는 극복시켜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권력기관의 농단들도 우리는 극복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불가역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적폐청산과 개혁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의 헌법 구조 내에서 의회의 권력과 지도력을 높이고 정당 정치의 지도력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통해서 내각이 구성되어진다면 청와대가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통해서 우리의 국정원이나 권력기관이 더 이상 시민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길이 촛불광장의 국민들이 말하는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향한 과제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대통령의 통치력이란 이름의 이 낡은 대한민국의 풍경을 극복시키겠다 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최성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고 또 대학 때는 60 항쟁 그리고 지금은 촛불 광장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박사를 수여받았고 또 공부를 여전히 하고 있지만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은 광장 속에 있는 시민들의 분노고 함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근무할 때는 제가 외교안보실에서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를 관장했고 또 정무비서실에는 경찰을 관장했고 또 국회의원 시절에는 그 조직들을 청문회를 했고 시장일 때는 야당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권력기관의 속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촛불 민심에 나타난 이러한 민주개혁 정권의 출범 그리고 역대 안기부가 국정원이 저지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반드시 이번에 개혁 세력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의 대연정을 통해서 만약에 이 문제가 대충 풀려간다면 친일파 청산하지 못하고 독재 정권의 유산 청산하지 못한 그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함께 대국민 개혁 연정을 통해서 국정원의 이번 사찰 의혹에 대한 검증과 무관하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를 위한 이러한 국정원으로 대변신이 필요하고 또 촛불 민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개혁적 요구를 관철해야지 그것이 몇몇 대권 후보나 여의도 정치권의 소유물로 전가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 국정원 문제는 반드시 우리 모든 문제로 조사되고 네. 진실이 규명되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통 질문을 드렸었고요. 네, 이재명 후보에게 마지막 2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후퇴합니다. 이 나라의 실질적 지배자들은 바꿔지지 않은 채 그 위에 있는 그야말로 외양만 조금씩 바꿨기 때문에 언제든지 후퇴했던 겁니다. 이 나라를 진짜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재벌들을 포함한 경제 기득권자들입니다. 거기에 놀아나는 부패한 정치 권력들 그리고 거기에 기생하고 손잡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말만 하는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실질적 권력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적폐의 청산과 공정한 나라입니다. 공정한 나라의 핵심은 국민들이 자기가 가진 기회와 역량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가 소수의 강자들이 아니라 다수의 약자들을 편드는 공정한 정부가 되게 해야 해요. 그러려면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재벌을 편들거나 기득권자를 편드는 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제 상속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재벌 상속자가 재벌을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상속자 박근혜가 정치를 망쳤습니다. 이제는 상속의 시대가 아니라 개척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나라, 기득권자들과 손잡지 않은 정치 권력자들이 존재하고 정경유착과 부정이 없는 그런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친재벌 정부냐, 친서민 정부냐, 친재벌 후보냐, 친서민 후보냐 여러분이 꼭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갈 수도 천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재벌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 이재명이 국민을 위해서 약자를 위한 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